할 내용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엔지오 장비하고 그다음에 디바이스, 컨트라스트인데 이게 사실 보면 다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잘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뭐 맨날 쓰는 건데 뭐 대충 알아서 쓰는 것 같기도 하고 뭐 대충 좀 약간 모호하게, 왜냐면은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뭐 배워보거나 그러기가 이유가 쉽지가 않거든요. 대개는 이제 그냥 선생님한테 배우면서 아, 저렇게 하는 건가 보다, 뭐 그렇게 대충 듣게 되고요. 물론 디바이스는 좀 다르지만 엔지오 장비는 좀 특히 그런 것 같고요. 컨트라스트 같은 경우도 사실 거의 관심이 없죠, 저희가. 뭐 사실 우리 관심은 adverse reaction에 대해서 어떻게 약을 쓸 것인가, 뭐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 주제에서는 많은 내용이 우리가 알아낼 건 아니고요. 기존에 이제 우리가 맨날 쓰는 거지만 몰랐던 한두 가지 정도만 아마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1890년에 엑스레이가 처음 이제 발견돼서 여러 가지 많이 사용됐는데, 뭐 저는 엔지오나 인터벤션이 그 정점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이제 영상 하시는 분들은 다를지도 모르죠. 뭐 엑스레이나 CT, MR이 정점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이미 이제 이러한 엔지오그라피가 루틴한 거죠. 뭐 너무 많이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정작 엔지오 장비에 대해서 저는 잘 몰랐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엔지오 장비는 뭐 여기 보시면 C암, 풋스위치, 모니터 컨솔, 테이블, 컨트롤 패널 이런 것들이 있고, 이제 우리가 엔지오를 쓰는데 기본적인 플로로스컵이나 DSA 이런 원리가 살짝 있습니다. 우선 인터메시 수트는 우리가 우리 엔지오 장비만 생각하는, 사실은 C암도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엔지오 장비는 이제 고정제형이라면 C암은 당연히 모바일이 될 거고요. 뭐 공통적인 게 C암이 있어야 되고 테이블이 있어야 되고 컨솔, 뭐 CPU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저희 병원 장비인데요. 어,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조금 오래된 장비, 지멘스인데 오래된 장비여서 저기 보시는 것처럼 테이블도 있고 뭐 컨트롤 패널도 옆에 있고 그리고 모니터가 있고, 엑스레이는 기본적으로 이제 C암 바이플레인이니까 리셉터하고 제너레이터가 있죠. 뭐 우리가 엑셀 리셉터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디텍터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뭐 그 중요한 건 아니고, 뭐 되게 이런 식의 장비를 다 가지고 있고요. 그냥 뒤에서 본 건데 이제 시암 뭐 똑같은데 이제 인젝터가 있고, 나중에 또 사진 보여드리겠지만 뭐 테이블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 공통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이건 이제 컨솔은 이제 저희는 저기 컨트롤 룸에 있는 바깥에 이런 컨솔이 있게, 저희는 지멘스를 쓰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C암은 뭐 당연히 C-쉐입인데 방금 말한 것처럼 엑스레이 제너레이터하고 엑스레이 리셉터, 디텍터 이렇게 두 가지로 당연히 돼 있고요. 뭐 너무나 당연히 잘 아시겠지만 요게 디텍터고요. 요 부분이 이제 제너레이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가서 이쪽에서 받는다는 그런 개념이라는 거고요. 테이블은 이게 레디 로슨트 테이블을 당연히 써야 되고, 당연히 이렇게 테이블은 뭐 리셉터하고 제너레이터 사이에 당연히 있어야 되죠. 저희는 주로 여기 작업하니까. 아까 이제 뭐 레디에이션 얘기 나왔는데, 저희는 그래도 제너럴 인터벤션이나 카디올로지보다는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위안을 가지고 저는 살고 있습니다. 왜냐면 거리가 좀 더 머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쉴드가 있고, 이쪽에 이제 그 머리 쪽에 붙어 있는 쉴드가 있고요. 밑에 여기 지금 펴진 않았지만 발 보호하는 이런 프로텍터도 있습니다. 이거 다 똑같을 겁니다.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엔조 장비 중에서 이제 이 C암은 대부분이 다 그럴 텐데 바닥이나 천장에 붙어 있죠. 붙어 있고, 그리고 모니터는 되게 천장에 붙어 있고 테이블은 바닥에 붙어 있고, 이게 이제 전자동으로 저희가 테이블과 C암을 전자동으로 움직일 수가 있게 되고요. 테이블까지는 움직일 수가 있죠. 되게 이제 이 엔조 장비하고 C암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그냥 그래 비교하자면 엔조 장비는 당연히 제네레이터가 크기 때문에 좀 더 이미지가 퀄리티가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앵글도 여러 가지 줄 수가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제너레이터, 리셉터 보면은 이제 이 AP 장비는 바닥에 붙어 있고요.
이 라테랄 장비는 이제 위에 붙어 있게 되죠. 이렇게 위에 이제 트랙이 보이고요. 뒤에서 봤을 때도 마찬가지고, 모니터가 이제 위에 천장에 붙어 있고, 요 모니터도 아마 다 있을 텐데, 요거는 이제 이게 일종의 컴퓨터 화면처럼 돼 있어서 우리가 시험을 쓰는 그런 기본적인 세팅을 여기다가 이제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여기는 우리가 작업하는 공간이니까. 모바일인 경우에는 포터블 시험을 말씀드리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당연히 다 움직일 수가 있고, 이런 경우에는 되게 테이블이 움직이기가 않죠. 물론 술방에 쓸 때는 움직이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로 시험을 움직이면서 손으로 직접 이제 하게 되고, 이게 좀 싸죠, 당연히. 대신에 퀄리티가 떨어지고, 그래서 보시면 이제 시암 있고, 리셉터 제너레이터 있고요. 이건 다 있죠. 컨트롤 패널이 여기 있게 되고, 컨솔, 즉 CPU가 여기 있고, 모니터가 있고, 이게 이제 하나의 세트로 대부분 다 이렇게 쓰실 거고요. 어, 리셉터라는 건 뭐 캡처하는 건데, 뭐 이미지 인텐시파이어나 디스플레이 패널 디텍터를 쓴다. 뭐 이거는 몰라도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참고로 아셔야 되는 게, 우리가 이제 엑스레이가 만들어지는 게 이제 결국 전원을 가지고 만드는데, 전기를 만드는데, 이 전류가 단위가 밀리암페어 퍼 세컨드라는 겁니다. 숫자로 열 필요는 없는데 보통 0.에서 5mA로 한다고 되어 있고요. 근데 이게 이미지의 덴서티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걸 보시는 게 아니라 여기를 보시면 우리가 이제 관심 없이 지나가는 미리암페어, 미리세컨드 이런 단위들이 다 있죠. 찍을 때마다 이런 게 다. 근데 이걸 저희가 결정할 필요는 없죠. 여기 킬로볼트도 있는데 이제 킬로볼트지는 이게 전압이니까 양극과 음극 사이에 이제 디퍼런스가 되고 요거의 맥시멈이 픽 킬로볼트지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카이네틱 에너지를 결정을 해서 피네트레이션을 결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지 컨트라스트를 결정하는데 결국은 이제 기계가 미리암페어하고 킬로볼티지를 조정을 해서 최상의 이미지 퀄리티를 이제 맞추는 거죠. 네. 이걸 저희가 할 필요는 없죠. 이건 자동으로 세팅을 해놓는 거니까 이건 저희가 할 필요는 없지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아마 첫 번째로 그냥 참고로 아셔야 되는 거고 뭐 제너레이터, 리셉터, 예, 그리고요. 풋스위치는 뭐 당연히 그냥 밟아서 우리가 이제 엑스레이를 만드는 건데 이게 이제 뭐 기계마다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어 한쪽 한꺼번에 AP 라테럴 암을 한꺼번에 하거나 한쪽만 하거나 또 테이블도 컨트롤할 수도 있고 로드맵 할 때도 이렇게 쓰는데 예, 뭐 그냥 그렇다는 거고요. 요거는 이게 이제 저희가 이거는 이제 그 엔조방에 있는 발판 모양이고 요거는 컨트롤룸 그러니까 안쪽 그에 있는 건데 이거를 거의 쓰진 않습니다. 왜냐면 그냥 안쪽에서 하기 때문에. 네, 그냥 참고로 보여드리는 건데 뭐 룸라이트나 DSA 다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인젝션 할 때 이제 NGO 시작할 때 밖에서 하는 그런 아마 다 똑같은 시스템 대부분 비슷한 시스템 갖고 있을 것 같고요. 모니터 컨솔은 모니터는 이제 뭐 보통 두 개 그 이상의 갖고 있어서 이게 이제 모니터인데요. 뭐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 이제 요 네 개에서 액티브한 게 보게 되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엔조를 보고, 여기서 네이티브를 보고, 이건 이제 그 엔조 참고용 픽스된 이미지를 보고요. 요거는 이제 모니터링,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3D 장비나 엔조를 밖에서, 그러니까 뭐 MR이나 이런 걸 참고할 때 저희 이렇게 보는데 아마 다 조금의 차이가 있을 뿐이 다 똑같으실 겁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멀티플하게 보면서 작업을 하게 되고요. 요거는 이제 저희가 제너럴에서는 이제 주의 장비를 쓰는데 제너럴에서 쓰고 있는 이제 이 장비 모니터입니다. 근데 여기도 이제 하나지만 나눠서 이제 쓰고 있고요. 저희는 G는 이제 이게 모노플레인이라. 그다음에 테이블인 경우에는 이게 이제 카본 파이버로 만들어져서 레디오 루슨트하다고 뭐 되어 있어서 엑셀에 달 편집이 되고 컨트롤 패널은 두 개가 있죠. 하나는 테이블 옆에도 있고 컨트롤룸에도 있고 테이블 옆에 있는 게 이제 이게 컨트롤 패널인데요. 이렇게 여기서 이게 진짜 컨트롤 패널이고 요거는 이제 그 우리가 어 뭐 프레임을 조정한다든가 미세한 컴퓨터로 해야 되는 그런 장면 하는 걸 하는 거라 이거는 안에서도 역시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뭐 여러 가지 기계마다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이 침대 움직이는 거, 뭐 침대 올려 낮추거나 아니면 침대를 사이드 투 사이드 스윙 모션이나 포워드 백워드 움직이는 그런 거고요. 그다음 요거는 이제 C암을 움직이는 거죠. 요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뭐 AP 라테랄을 움직이는 건데 여기다 이제 그 저장해 놓은 거를 갖고 올 수도 있고 저장할 수도 있고 약속된 거를 뭐 이걸 눌러서 움직이고 작업하는 거죠. 이 제일 바깥쪽에 있는 거 이제 이게 이 영상을 콜리메이션을 하거나 매그니피케이션 하거나 혹은 이미지를 우리가 돌릴 수도 있잖아요. 클럭와이즈, 클럭와이즈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런 기능들이 당연히 다 있고 이거를 아마 교수님들께서 다 하실 건데 사실 저도 이건 제가 잘 하지 않습니다. 기사가 다 하기 때문에. 근데 보면은 어떤 교수님들은 이제 당신이 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기사 시키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 기사를 시키는 이유가 어, 제가 이걸 직접 하면은 전 이게 집중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사한테 맞추라고 저는 이제 이 프로시저에 신경을 쓰는 게 훨씬 좀 더 안전하지 않나. 예, 그렇게 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까 말한 대로 프레임을 조정하는 등의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할 수가 있는 컨트롤 패널이고요. 요게 이제 쉴드입니다. 쉴드. 요게 이제 아까 계속 강조하셨던 눈하고 이제 사이드 이쪽을 보호하는 이런 거고요. 요게 이제 발 쪽에 있는 보호 쉴드가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것들이 스캐터링 되는 거를 막아주는 거죠. 왜냐하면 엑스레이는 여기서 여기로 혹은 여기서 여기로 이렇게 패러렐하게 되게 오니까 직접적으로 거기 손이 들어가지 않는 한은 이제 내가 맞을 일은 없겠지만 환자한테 맞아서 이제 스캐터링이 되니까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이거나 이런 것들을 잘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뭐 라이트 위에 있는 거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초음파 저는 이제 펑추할 때 초음파를 100% 보고하기 때문에 초음파를 제가 항상 상비해 놓고 있고요. 여기 이제 인젝터가 되죠. 인젝터는 사실 그냥 기계일 뿐인데 이게 이제 엔저기랑 공조가 싱크로가 돼 있어서 이게 나갈 때 이제 엔저를 돌아가게 당연히 쓰고 있는데 생각보다 요거를 이렇게 대충 알지 잘 알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요걸 좀 설명을 드리면 요건 우리가 쓰는 건 이거 라이즈4를 이제 조영제 시티빵에서 주로 쓰는 건데 시티빵은 우리는 그렇지 안 쓰지만 시티빵에서는 이게 뭐 아트에 들어가냐 베인 들어가느냐 페이스에 따라서 이게 점점 양을 늘려가거나 줄여가거나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쓰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이거는 저희 엔지오빵에서는 쓸 일이 거의 없고요. 플로우 레이트는 이제 세크당 밀리리터죠. 그러니까 1초에 얼마를 줄 거냐 그 다음에 총 볼륨이 얼마냐 이거 자체도 이제 볼륨은 내가 타겟하는 혈관의 그 부분이 어느 정도의 볼륨으로 채워질 것인가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RCA 같은 경우는 뭐 5 내지 6cc 정도? 뭐 그 정도면 되게는 충분하죠. 그리고 이 플로우 레이트는 세크당 ml이니까 이거는 어떻게 달라져야 되냐면 혈관이 좁거나 혈류가 빠르다. 그럴 땐 이걸 조정을 좀 해줘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제 RCA 때 뭐 4, 5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커먼에서는 뭐 68, 69, ECA는 뭐 2, 3, 뭐 3, 4 혹은 3, 5 이렇게 다 기호가 좀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거는 혈관이 만약에 굉장히 좁다. 그러면은 이 플로우 레이트가 좀 떨어져야죠. 왜냐하면 한꺼번에 주면은 역류가 돼버리고 환자 문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걸 좀 낮춰주거나 혹은 혈관이 너무 넓다 혹은 혈관 빠르다 그럴 땐 이게 좀 더 빨라져야 돼요. 이게 커져야 되고요. 그런 식의 기준을 가지고 정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ICA가 45, 뭐 46, 뭐 56 이런 식으로 이제 하시고 그 다음에 뭐 그 커먼에서는 뭐 68, 69 뭐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다 하는데 기본적인 레커멘데이션이 있는데 이게 기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내가 보고자 하는 병변이나 뭐 일단은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인 걸 알고서는 내가 그때그때 조절을 해서 쓰시는 게 맞고요. 이 인젝션 듀레이션 당연히 이거에 의해서 조절되는 거죠. 5에 오면 1초 만에 그냥 다 들어가는 거고 프레셔리면서 이게 파운드 퍼 이게 스퀘어 인치일 거예요. 아마 이게 그런 건데 이것도 이제 뭐 이거 자체를 정확히 할 필요는 없지만 되게 정해진 대로 보통 IC에 한 200에서 250 한다. 럽처 환자는 뭐 100, 150 정도로 한다. 이렇게 본인의 경험에 따라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딜레이가 이제 요게 조금 그런데 여기 보면 엑스레이가 써 있고 인젝이라고 써 있거든요. 보이시나요? 제가 이게 좀 잘 안 보이시나요? 보이는데 야, 볼 텐데 이거는 뭐냐면 엑스레이 딜레이는 우리가 찍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TFCA를 하거나 DSA를 할 때 엑스레이가 찍으면서 동시에 조영제가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차이를 둡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의 TFCA, DSA죠. DSA를 할 때는 인젝을 딜레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영제를 나중에 써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저 필립스는 잘 모르겠는데 G나 이제 지멘스 장비에서는 처음에 이제 엑스레이를 프레임을 짝짝짝 찍을 때 얘가 처음에 찍고 나서 이거를 디스에어 해야 되거든요. 내가 다시 보여드릴 텐데 디스에어 해야 되는데 만들어지는 필요한 프레임이 한 두세 개, 서너 개 정도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진을 딱 찍어서 그 사진 한 장 가지고 디스에어를 만드는 게 아니고 한 두 장, 세 장, 서너 장 정도를 가지고 DSA를 만드는 거죠. 베이스를. 그러고서는 그 다음에 엔조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 시간이 내가 물론 설정이 나름이죠. 처음에 만약에 내가 프레임을 처음에 4프레임으로 시작하겠다. 그러면은 인젝 딜레이를 한 1초 정도 주면은 충분할 수 있죠. 거기에 또 어떤 요인이 들어가냐면 여기서 우리가 쏘게 되는데 조용전 여기 가서 우리가 여길 찍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시간도 좀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 시간은 대개 보면 0.56초 정도 되는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그런 거 감안해서 아마 이미 이런 걸 다 감안해서 다 쓰시고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개념으로 이제 인젝 딜레이가 들어간다는 거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엑스레이 딜레이는 언제 쓰는 거냐면 3D 찍을 때는 이 3D 기계 자체에서 처음부터 DSL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D 돌리면은 암이 한 바퀴 휙 돌았다가 정보를 얻어서 그걸 DSL을 만들고 이제 엔저 돌아가면서 엔저를 다시 하잖아요. 근데 저희 지멘상이 어떠냐면 처음에 돌아가고 나서 정보를 얻었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DSL을 만들지 않고 그 정보 그냥 갖고 있고 또 엔저를 또 확 돌리고 그 정보를 얻어서 나중에 DSL을 만들어서 엔저를 보여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D 찍을 때는 인젝 딜레이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면 왜 엑스레이 딜레이를 줘야 되느냐? 3D는 이게 조영제, 우리가 보통의 TFC는 조영제가 올라가서 퍼지는 그 과정을 보는 게 목적이지만 3D는 조영제가 아터리에 올라가서 거기에 차 있는 거를 우리가 찍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정보가 얻어지니까 그래서 올라가서 차는 시간을 우리가 고려해서 엑스레이 딜레이를 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보통은 이제 TFCA 할 때 이게 TFC한테 한 1.5초 정도 딜레이를 주고 왜냐면 저희가 첫 프레임을 2 프레임을 줘서 시작하기 때문에 그건 정의 나름인데 그리고 엑셀 딜레이는 저희가 한 1.5초 정도 주어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때그때 이제 그냥 바꾸시면 되는데 원리가 그렇다는 거를 알고 계시면 네,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뭐 그렇고 그다음에 요건 저희가 이제 마취하고 저희는 항상 그 GDC를 하기 때문에 마취기가 항상 있고요. 아까 말한 쉴드 같은 거 이렇게 있고 요건 이제 뭐 당연히 테이블. 네, 저희가 이제 되게 좁은데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구성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 3D 만드는 CPU고요. 요게 3D 만드는 이제 모니터. 요건 이제 저희 그쪽에 컨솔 모니터죠. 그러니까 그 컨트롤룸에 있는 거가 되고요. 뭐 다 비슷하실 것 같고 그다음에 요 개념은 조금 뭐 아셔야 될 것 같긴 한데 이제 우리가 플로우를 뭐 보잖아요. 볼 때 엑스레이가 계속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컨티뉴스 나오는 게 아니라 인터미턴에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그게 이제 펄스 플로로스코피라 그래서 이게 보통은 세컨당 15펄스 정도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겁니다. 아마 엔조 하실 때 보시면 그게 또 뜨거든요. 숫자가 뜨는데 이게 엑스레이를 적게 하겠다고 이걸 줄여버리면 사진이 연속성이 떨어지니까 깜빡거림이 생기게 되겠죠. 근데 이거를 그럼 많이 하면 어떻게 해요? 많이 하면 이미지는 좋겠지만 한대 레이저를 많이 받으니까 이것도 조정을 해야 되는데 보통은 15세크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으로는 30 펄스 per second으로 가게 되면 이거는 거의 컨티뉴어스랑 엑스레이랑 똑같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DSA 같은 경우에서 뭐 이건 다 아시는 내용인데 우리가 보통 보는 엑스레이는 블랙 화이트 온 블랙이죠. 그러니까 이 엑스레이를 본이나 아니면 조영제가 흡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백그라운드가 하얗게 보이게 됩니다. 예를 들면 보시면 이 사진에서 보시면 여기 본도 그렇고 조영제도 하얗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DSA와 하는 게 이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꾸로 바꿔버리는 거죠. 이렇게 바꿔서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DSA를 만들고 그거를 서브스크립션 시켜버려 가지고 엔조를 하는 게 이게 이제 기본적인 디지털 서브스크립션 엔조그래피의 원리가 되는 거죠. 뭐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고 이걸 실제로 이건 지금 스컬인데 이게 이제 그냥 보통 뭐 조금 맞지는 않지만 그냥 보통 엑스레이죠. 하얗게 보이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서 엔조는 보지 마시고요. 이 스컬만 보면 시커멓잖아요. 네. 이게 이제 DSA화 한 거죠. 그 요걸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이미지를 빼버리고 엔조를 하면 이런 식으로 검게 보이는 거죠, 조형제가. 예, 이게 이제 기본적인 DSA 원리라는 거고요. DSA는 프레임 per second이라는 개념 뭐 다 아시는 거죠. 초당 몇 번을 찍을 거냐. 이게 이것도 플로우가 빠르면은 프레임을 좀 높여야 되고 만약에 플로우가 느리면은 프레임을 좀 줄여도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걸 매번 정하기는 어려우니까 대개는 그냥 정해서 하는데 되게 보통 4프레임 정도. 물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처음에 1초는 2프레임, 그 다음에 한 4초는 4프레임, 그 다음에 이제 초당 1프레임 이런 정도로 해서 NGO를 정해놓는데 아마 교수님들께서도 다 정해서 그렇게 하실 겁니다. 예. 뭐 핸드 인젝할 때는 3프레임 정도로 보는데 하여튼 그런 식의 프레임 개념. 그러니까 플로로스코피 볼 때의 퍼스트 플로로스코피 per second, 프레임 per second은 비슷한 개념이지만 조금은 다르다는 것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콜리메이션은 아까 제가 질문도 했지만 뭐 이렇게 평행에 가는 게 콜리메이션의 원래 개념이긴 한데 우리가 쓰는 콜리메이션 개념은 필드 사이즈를 조정하는 거. 콜리메이션 한다 그러면 필드 사이즈를 줄이는 거 아니면 이렇게 위치를 바꾸는 거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콜리메이션을 해야 되는 이유는 그 레디에이션을 줄일 수 있거든요, 이게. 그러면서 스캐터가 좀 덜 되니까 이미지 퀄리티도 좋아지고 그런 게 되고요. 매그니피케이션은 당연히 확대하는 건데 확대하면 되게 좋긴 좋은데 문제는 레디에이션이 많으니까 꼭 필요할 때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미지를 잘 얻으려면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디텍터하고 환자가 가까워야 됩니다. 그래야 이미지가 좋아지죠. 예. 멀어지면은 그만큼 스캐터도 되니까. 그리고 환자가 움직이면 안 되고 그리고 센터에 오는 게 가장 좋겠죠. 거기가 높으니까 레디에이션이. 그리고 콜리메이션은 가급적 쓰는 게 좋고요. 매그니피케이션은 가급적 안 쓰는 게 좋겠죠. 환자한테. 그러니까 필요하면 꼭 그러니까 필요할 때만 쓰라고 돼 있고 퍼스트 per second이나 프레임 per second은 이게 낮을수록 좋지만 꼭 필요한 정도만 쓰는 게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요새는 안 그러는데 아이오다인을 희석시켜서 쓰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퀄리티는 떨어집니다. 당연히. 나중에 이제 컨트라스트 메디어 보시면 그럴 거 알 텐데 오블리크 뷰가 뭐 필요할 수도 있다 이런 거. 자, 여기까지가 이제 엔조이 장비인데 사실 뭐 별로 많은 내용은 아니고 그냥 다 아시는 내용인데 몇 가지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디바이스는 사실 더 많이 잘 아실 겁니다. 뭐 셀딩거 메소드 있고 이게 뭐 아시는 것처럼 와이어 카테터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우리가 그 쉬스를 유지해 놓는 방법이죠. 방법인데 어쨌든 이거에 필요한 액세스 니들이나 쉬스 다일레이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액세스 니들은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당연히 쓰는 거라 당연히 이제 중간에 관이 있는 니들이죠. 되게 액세스 니들의 그 그러니까 다이아메터? 아니, 다이아메터가 게이지를 우리가 보통 하죠.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18 혹은 21 게이지를 쓰는데 18 게이지는 035 와이어가 들어가게 되고 21 게이지는 018 와이어가 들어간다는 거 이 정도만 그냥 알고 계시면 뭐 이미 다 쓰시는 거지만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니들이 있으면 우리가 니들을 찌르면 여기에 이제 피가 보이잖아요. 이제 그런 걸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또 캐뉼러가 있고 18 게이지는 035, 21 게이지는 028. 우리가 이제 마이크로 펑처 세트를 저는 잘 쓰지 않지만 쓰기도 하는데 뭐 이렇게 펑처 셋으로 해서 이게 아마 21 게이지 될 텐데 21 게이지로 하고 요게 이제 우리가 헤어와이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18 와이어인데 이걸 찌르고 이걸 뺀 다음에 요런 마이크로 카타 쉬스를 이제 집어넣고요. 요 쉬스는 이너 아우터 두 가지 쉬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너를 제거하면 아우터로 이건 0.4프렌치니까 아니지만 0.5프렌치 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거나 5프렌치는 바깥 안에 걸 빼면은 바깥으로 035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18게이지로 펑처를 하면은 이제 인주리가 많으니까 마이크로 펑처 테스트를 쓰라고 하는데 저는 이거를 쓰질 않는 게 전 초음파보 그냥 하기 때문에 퍼스트로를 뚫을 일이 없어서 저는 이걸 굳이 쓰진 않습니다. 이건 아마 예전에 이제
예전에 아니라 요새도 이제 그냥 손으로 펑치하시는 경우에는 요게 좀 더 인주리가 적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멍이 작으니까. 쉬스 뭐 다 아시는 거죠. 이제 플라스틱 튜브고 한쪽에는 이제 그 블리딩 나오는 거 막아주는 거 있고 옆에 이제 사이드 뭐 그 사이드 암도 있어서 그쪽으로 이제 컨트라스트를 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중요한 거는 쉬스의 단위죠. 그러니까 다이아메터의 단위인데 쉬스는 이너 다이아메터를 쓴다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 오늘 얘기하는 것 중에 제가 볼 때 이게 제일 다 아시는 걸 제일 중요하지 싶습니다. 쉬스는 이너 다이아메터를 쓰는데 뭐 프렌치 시스템을 쓴다는 거. 근데 프렌치 시스템이 별게 아니라 이게 파이에 기본한 겁니다. 파이. 3.14에 기본한 거라 그래서 우리가 보통 6프렌치라 그러면은 다이아메터 미리로 바꾸려면 3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6프렌치면 3mm가 되는 거죠. 네, 3mm 되는데 이건 내 단위에 대한 얘기니까 그러면은 쉬스는 내경이잖아요. 내경이 6프렌치라고 하면 내경이 한 3mm라는 건데 그런 경우에 외경은 한 1.5에서 2프렌치 정도가 더 커집니다. 그래서 한 8프렌치 정도가 외경을 갖는다. 이런 거는 좀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래서 뭐 사이즈를 재는 거는 완전 필요에 따라 하면 되는데 보통 4에서 7프렌치 정도가 쓰이게 되고 있고 우리는 보통은 한 4 내지 한 8프렌치? 4프렌치는 소화해서 보통 쓰는 것 같고 뭐 그 정도가 되고요. 가이드 와이어는 4프렌치는 025, 5에서 8프렌치는 035 보통 쓰는 게 이제 일반적이고요. 길이는 약 한 10에서 25cm인데 10cm 쓰는 경우는 피부라서는 거의 없고 당연히 25cm를 보통 써서 보통은 25cm 한 5프렌치 쉬스가 보통 인터벤션 우리가 다이그노스틱 할 때 쓰는 것 같고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쉬스 다일레이터 뭐 사이드 튜브 있고 뭐 프렌치 써 있고요. 3웨이 밸브 있고 여기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냥 그냥 알고 지나시면 별거 아니니까 자 이제 롱시스라는 게 나오는데 이거는 사실 이제 우리가 할 때 피무랄에서부터 인트라크니알까지 컨듀잇을 갖고 그러니까 통로를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쓰는 게 가이딩 카테터라는 게 있죠. 가이딩 카테터라는 개념이 나오겠지만 롱시스랑 가이딩이랑 뭐가 다른가? 아까 제가 말한 이 직경을 재는 기준이 다릅니다. 롱시스는 쉬스기 때문에 이너 다이아메터를 가지고 재는 거고요. 가이딩 카테타는 카테타이기 때문에 아우터 다이아메터 우리가 보통 하게 됩니다. 요거는 명확히 구분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지금 롱시스가 쿡 셔틀의 대표적인 게 있고요. 피넘브라 뭐 테루 뭐 이런 게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 또 어디 스트라이커에서 나온 또 다른 거 썼는데 그거 이름이 뭐죠 그게? 인피니티. 예. 그거는 제가 봤더니 이거랑 거의 셔틀과 거의 흡사하더라고요. 성능도 괜찮은 거라서 앞으로 쓸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보시면 셔틀 보면은 내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6프렌치가 계산해 보면 한 0.080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경을 가지고 이 프렌치 크기를 정할 때 우리가 부르는 이름이 내경으로 정합니다. 이 쉬스 개념이기 때문에 외경이 아니라는 거고요. 길이에 대한 거는 보시면 6프렌치는 100까지 있고 7, 8프렌치는 100이 없잖아요.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게 두꺼운 거는 멀리까지 갈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두꺼운 쉬스는 당연히 긴 길이가 필요가 없죠. 그런 거고요. 뭐 여기다 마찬가지. 뭐 선생님께서 쓰시는 거 그냥 편한 거 쓰시면 되고요. 이건 그 개념을 보여준 겁니다. 쉬스는 이너 개념이고 대부분의 카테터는 아우터 개념이라는 거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일레이터는 뭐 그냥 펑치 안 될 때 넓혀주는 이런 거니까 뭐 흔히 쓸 수 있고요. 카테타의 경우에는 반대의 방금 말씀드린 아우터 다이아메터를 쓴다는 거 그리고 역시 똑같이 그 단위는 프렌치로 들어가게 되고요. 여러 가지를 많이 쓰는데 그냥 내가 편한 거 쓰시면 되죠. 뭐가 좋다 이런 건 없고 내가 쓰기 편한 거 쓰시면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약 5프렌치 100cm짜리 035 요게 일반적인 그 쓰는 시스템일 겁니다. 뭐 헤드헌터나 베렌슈타인이나 시몬스 여러 가지 많이 쓰는데 대개 이런 복합적인 그런 구조를 가진 거는 그 혈관 구조가 복잡할 때 심플 커브로 안 되니까 이렇게 쓰는 거죠. 가이드와이어 역시 뭐 두께, 길이, 스티프니스 여러 가지가 많은데 대개는 이제 018에서 038까지 할 때 이제 엔조 할 때 보통 많이 쓰는데 뭐 아시는 하이드로필릭 코팅이 당연히 돼 있죠. 이게 안 돼 있으면 쓸 수가 없고요.
뭐 하이드로필릭이 있으면서 이제 이게 끝에 앵글이 있으니까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이거는 그냥 써있지만 이거 쓰는 게 아니라 보통 필릭 돼 있는 거를 보통 쓰게 되고요. 스탠다드 스티프가 있는데 스티프와이어는 이미 많이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스탠다드 앵글이 굉장히 심하면 스탠다드 올라가지 못하죠. 그리고 올라가더라도 카테타가 따로 올라갈 때 버티지 못하니까 스티프와이어를 해서 힘을 받쳐주고 카테타 올라가게 하는 그런 거고요. 직경은 18에 38까지. 길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보통은 한 150, 저는 180을 쓰는데 보통 그 정도 쓰게 되고 앵글은 보통 이제 앵글돼 있는 거 보통 쓰게 되죠. 네, 그렇게 쓰게 되고요. 260이나 300cm짜리는 우리가 이제 익스체인지 할 때 보통 쓰게 됩니다. 한 가지 이제 요거는 그냥 팁인데 우리가 이제 카테타든 와이어든 그 물로 닦잖아요. 닦는데 닦는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물을 묻혀준다고 생각하는 게 맞는 개념입니다. 이걸 닦아서 피를 닦아내서 말리는 게 아니고요. 그건 어차피 하이드로필릭 돼 있기 때문에 물을 묻혀서 이걸 작업할 때 저항이 없도록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지만 개념적으로 내가 물을 묻혀준다라는 개념으로 하시는 게 맞고요. 자, 가이딩 카테터는 사실은 그 롱시스랑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지만, 그러니까 똑같이 당연히 단수 카테터 시스의 중간 개념인데, 똑같은 용도지만 개념이 이건 카테터 개념이라서 아우터 다이아메터를 쓰게 되고, 역시 프렌치 단위를 쓴다는 거죠. 그래서 적절한 거는 이제 본인이 그냥 원하는 거 쓰던 거 쓰면 되는데, 보통 똑같습니다. 90cm 혹은 100에서 한 6, 8cm. 이거는 이제 가이딩 카테타든 아니면 롱시스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이제 스트라이커 뭐 코드만 많은데 여기 이거 잘못된 겁니다. 이게 지금 교과서에 있는 그림인데 쿡은 가이딩 카테타 개념으로 보면 안 되고 이걸 롱시스 개념으로 봐야 돼서. 네. 근데 이제 쿡에 있는 셔틀이 이게 조금 그런 거 이게 5프렌치짜리인데 원래 5프렌치 같으면은 내경이 0.066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0.074입니다. 그러니까 이 셔틀이 내경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크기 때문에 셔틀을 많이 선호하는데 아마 인피니티도 아마 좋은 것 같긴 하고요. 근데 이제 그걸 안 쓰는 분들은 가이드 소프트나 엠보이 같은 거를 주로 많이 쓰시는 것 같고요. 68 프렌치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아까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5 프렌치인데 이건 외경이라는 겁니다. 외경. 여기 외경이고요. 쿡은 이 내경이기 때문에 이건 여기 사실 들어가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 여기도 똑같이 외경 개념이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프렌치 뭐 스트라이커 소프트 팁이다. 그럼 이거는 우리가 내경이 한 4.5나 5프렌치 되겠구나. 라고 그냥 러프하게 생각하시면 대개는 맞는다는 거죠. 자, 이건 가드 소프트 그림이고 이거는 가딩 이거 보통 많이 쓰는 게 엠보이니까 예전에 요새는 뭐 많이 안 쓰지만 이렇게 있고요. 자, 인터메디 카테타 이제 디지털 액세스 인터메디 카테타인데 이건 뭐 다 아시는 거죠. 그 디지털에 어떻게 하면 좀 잘 도달해 볼까 하기 위해서 대개는 이게 이제 가이딩 카테타든 롱시스의 이제 코엑시알로 같이 쓰는 거죠. 되게 많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나비엔, 소피아, 카탈리스트, 엔보이 DA, 파르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어느 회사를 뭐 선호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저는 소피아만 씁니다. 예. 왜냐면 너무 소프트해서 근데 목적에 따라 좀 다르게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 역시 외경으로 길이를 보통 이제 우리가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각자 좋아하시는 거 쓰면 되고요. 자, 마이크테타는 3프렌치 이하를 우리가 보통 일컫게 되고요. 당연히 이제 뭐 그 크레니얼에 쓰는 건데 외경은 프렌치로 우리가 부르지만 우리가 보통 또 얘기할 때는 내경을 얘기할 때 왜냐하면 내경이 중요하잖아요. 내경이 중요한데 내경은 인치 단위로 쓰게 됩니다. 예, 그 차이가 좀 똑같은 말이지만 다르다는 거를 좀 아셔야 되고요. 참고로 그 그러니까 인치 개념에서 25를 정도를 곱하면은 미리 단위가 되고요. 미리에서 3을 곱하면은 프렌치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렌치를 파이로 나눈 게 미리가 되니까 그 관계를 머릿속에 알고 계시면서 그때그때 조금 계산하시면 우리 계산에 계산기를 써야 되지만 그럼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폴리머로 이루어져 있고 뭐 다양하게 쓸 수 있는데 교과서에 있는 내용인데 그거 잘 돼 있어서 마이크로테타는 이게 테이퍼드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프록시말 거 가지고서는 그러니까 디스탈이 작으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쉬스에다가 몇 개 들어가냐를 고민할 때 있잖아요. 내가 세 개를 쓸 수 있을까? 그럴 때 디스탈 가지고 계산하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프록시말이 이게 안 들어가면, 왜냐하면 프록시말은 두껍고 디스탈은 얇기 때문에 이거를 디스탈 가지고 계산했다가 나중에 낭패 보는 거죠. 안 들어가니까. 예, 그렇게 될 수 있고요. 하이드로필릭하게 돼 있고 브레딩이 돼 있어서 토커빌리티를 이제 높이게 돼 있고, 뭐 마커 있는 건 당연히 아실 거고, 뭐 당연히 이제 쉐이핑 할 수 있고요. 어, 컬럼 스트렝스, 뭐 기능 특성에 컬럼 스트렝스가 있어서 이게 푸셔빌리티가 생기는 거죠. 예. 그런데 이게 세면 플렉서블한 게 떨어지니까 꺾어지는 커브에서는 또 어렵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다 다르니까 선생님들께서 쓰시는 거를, 내가 잘 쓰는 거를 그냥 쓰시면 저게 맞을 것 같고요. 토커빌리티는 뭐 있으면 좋은데 마이크로테타를 토킹하는 거는 조금 위험한 것으로 돼 있죠. 예. 물론 살짝은 할 수 있지만 잘 돌아가지도 않을 뿐더러 이게 잘 돌리다가 카테타가 이게 꼬이기가 쉽습니다. 이게. 왜냐면 프록시멀에서 막 돌리는데 디스탈은 안 돌아가면 중간에 이게 꺾여 버리거든요. 그러면 넣다가 안 들어가다가 그 코일 스트레칭 되고 그러면은 이제 다시 빼야 되고, 그러니까 할 수는 있지만 사실 저도 가끔 하거든요. 하긴 하지만 위험하다는 걸 꼭 염두에 두셔야 되고, 토킹하는 게. 구조적으로는 이제 프로파일은 외경을 의미하는 거고, 내경은 이제 인치로 보통, 내경이 클수록 좋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치, 그 마크테타는 내경을 인치 개념으로 해서 따로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게 인치가 얼마인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세그멘트라는 개념은 이제 이게 카테타가 다이아미터도 줄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프록시말은 힘을 받칠 수 있게 하고 디스탈은 소프트하게 해서 힘을 받치면서도 원하는 곳에 올라갈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개념을 세그멘트라는 개념으로 표현한 거고요. 그냥 그렇다고 아시면 되고 별거 아니고, 브리딩을 통해서 이게 컬럼 스트렝스를, 그러니까 푸셔빌리티를 좋게 하는 그런 방법인 거죠. 그리고 이게 킹킹 안 되도록, 네, 이런 것들이 구조적 특성이 되고요. 뭐 하이드로필릭 코팅은 당연하고, 이너 쪽에 이제 테플론을 함으로써 이게 마찰력을 줄일 수 있게, 예. 그 전에 이제 어떤 교수님께서 그거를 긁어내는 걸 본 적이 있는데, 테플론이 긁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너무 오래 쓰면 그게 이제 엠볼릭 소스라 전 믿지는 않지만 그럴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걸 들은 적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방사선 비투 발성이 있어서 카테타는 우리가 살짝 보이죠. 아주 심하게 보이진 않고, 이제 그런 것들은 머틀에 대한 얘기고요. 자, 종류는 세 가지죠. 뭐 이게 크게 따라 다른 건데, 자, 1.5 프렌치, 2 프렌치, 3 프렌치. 1.5 미만이 스몰 마이크로타가 되고요. 1.5에서 2가 미디엄, 그 다음에 2 이상이 2에서 3까지가 라지가 되는데, 이 스몰 마이크로테타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마라톤이나, 예,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1.5 프렌치라 미만이라서 대개는 플로우 디렉티드, 그러니까 카테타가 플로우만 그냥 따라가게 생긴 그런 개념이 있죠. 얘네들은 브레이딩이 없는 애들이죠. 원래는. 근데 요새는 기술이 발달해서 카트를 워낙 잘 만드니까 그 플로우를 따라서 가게 굉장히 소프트하게 만들면서도 또 와이어로도 할 수 있게 이제 그런 식으로 만드는 게 많지만, 원칙적인 개념은 굉장히 작은 카테타들은 이게 플로우만 따라가게 그런 식의 개념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엠볼리션을 주로 쓰게 되고요. 우리가 보통 쓰는 카테타가 다 여기 포함되는 거죠. 뭐 이첼로이든 뭐든 엑셀시오든 다 여기 들어가고, 브레딩 돼 있고, 뭐 아까 말한 그런 특성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라지는 우리가 이제 되게 그 스텐트를 넣기 위해 쓰는 거, 뭐 시렉트 플러스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두껍고 크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코일링을 하기는 곤란하고요. 뭐 여기 좋은 얘기 많습니다. 자, 이상적인 미세도가는 외경에 대해 큰 내경이 있고, TV 소프트하고, 방선 통합성도 적당하고, 내 의도대로 움직이고, 자극까지 돌아가다, 이런 것이 있을 리가 없죠. 물론 모든 게 다 이런 조건을 맞추고 있다고 주장하죠.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굉장히 지금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가 보통 보는 그러니까 스몰인 게 이제 헤드웨이 듀오 혹은 뭐 아폴로, 마라톤 이런 것들이 이제 스몰이 되고요. 그 외에 이제 우리가 흔히 쓰는 거 엑셀시오, 헤드웨이, 프라울러 10, 이첼로, 레바 10 이런 것들이 다 보통 쓰는 카테고리가 되고, 큰 거 엑셀시오 XT27, 트레보 18, 프라울러 실드 플러스 플러스, 막스맨, 레바 27
이런 것들이 이제 크게 되는 거죠. 이 교과서에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냥 이거 보시고 만약에 궁금하시면 보시고 나서 아, 내가 쓰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특성을 그냥 아시면 될 거고, 이게 또 내경, 그 내경이 조금씩은 다르지만 되게 비슷합니다. 되게 비슷하고요. 이런 것들을 쓰는 이제 와이어는 기본적으로는 일사 와이어인데, 뭐 마이크로 와이어는 당연히 작은 거죠. 작은 건데 018보다 작은 게 다 마이크로 와이어인데 보통은 14 혹은 10 와이어를 보통 씁니다. 10 와이어는 이제 스몰 카테터에 쓰고 14 와이어는 미디엄이나 라지 이제 카테터에 쓰게 되는데, 기본적인 구성이 뭐 아까 말한 거랑 비슷합니다. 다 소프트하고 턱걸이 좋아야 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아까 말한 14 와이어를 주로 쓰게 되고 16이나 18은 어떤 때 쓰냐면 우리가 받쳐줄 때, 그러니까 이게 너무 혈관이 얇은데 카테터가 올라가기 어려울 때 이거를 밀리니까 받쳐주는 용도로 스티프나 공일파 같은 거 쓰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마이크로 와이어 쭉 쓰는 거고요. 이거 아마 다 선생님마다 다 쓰는 게 다르실 겁니다. 저는 주로 트랙세스나 트랜센드를 좀 쓰는데, 요새 선생님들 보시면 싱크로를 좀 많이 쓰시는 것 같고 예전에는 어질리티를 좀 썼던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그렇고, 자, 이제 세 번째 조용제입니다. 조용제는 아셔야 될 게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조용제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이제 우리가 이제 그냥 엑스를 찍으면 혈관을 보지 못하니까, 하지만 원래의 의미의 조용제는 인체 조직과 차별을 두기 위한 게 조용제가 되는 거죠. 예. 당연히 요오드성 조용제인데, 이 아이오다인을 쓰는 거는 이 아이오다인이 이게 엑스레이를 효과적으로 흡수하기 때문에, 그리고 안전하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쓰는 거고요. 처음에는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아이오다인 조용제의 기본은 벤젠링입니다. 이게 벤젠, 아마 수십 년 전에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벤젠링인데, 벤젠링에는 6개의 이제 암이 있죠. 이 중에 3개가 아이오다인이 붙어 있는 게 기본적인 조용제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에는 아마릴링이나 아니면은 카복실링 요건데, 그런 게 붙어 있는 게 이제 기본적인 구조인데, 처음에는 이제 하나 붙였다가 이제 기본적인 게 이제 3개가 된 거죠. 조용제는 이제 아이오다인이 몇 개 붙어 있느냐, 그리고 이게 이오닉이냐, 넌 아이오닉이냐, 그로 인한 오스몰, 그리고 비스코시티. 요런 것들이 기본적인 이제 그 조용제가 작동하는 원리 혹은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모양이 이렇게 벤젠링에 3개가 붙어 있고 카복실과 아마이드 링이 붙어 있다. 요거를 이제 아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게 되고요. 여기 보시면 아이오닉과 넌 아이오닉 나눠지게 되고, 그러면서 오스몰이 달라지고 비스코시티가 달라집니다. 그냥 러프하게 보시면 아이오닉에는 뭐가 있냐면 모노머가 있고요, 다이머가 있습니다. 넌 아이오닉에도 모노머가 있고 다이머가 있고요. 순서대로 오스몰이 점점 떨어집니다. 그리고 비스코시티는 점점 올라가죠. 그러니까 하이 오스몰인 경우에는 비스코시티가 낮고요, 로우 오스몰은 비스코시티가 높아집니다. 아이소 오스몰, 여기서 이제 그 헷갈릴 수 있는 게, 아이소면은 여기 중간에 가야 되는 거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아이소는 제일 낮은 오스몰이고요. 이게 등장성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로우라는 건 상대적으로 낮다는 거지, 인체 우리 플라즈마보다 낮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에 하이, 로우, 아이소 이렇게 간다는 거를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뭐 여기 밑에. 자, 이게 일반적인 컨트라스트 메디아인데요. 아까 제가 이렇게 붙어 있고 3개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카복실링은 여기에 이제 다른 이온이 붙거든요. 이게 분자가 붙는데, 얘네가 물에 들어가면 얘네가 이온화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분자가 하나지만 이온화 되면서 이게 나눠지니까 분자가 2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분자가 2개가 되는데 요오드는 3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러니까 아이오다인 조용제가 엑스레이를 흡수하는 기능은 이 아이오다인의 양에 따라서 좌우가 되고요. 오스몰은 이 분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분자 수가 많아지면 오스몰이 올라가고, 아이오다인의 양이 많아지면 그만큼 엑스레이 많이 흡수하니까 역할을 더 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두 개의 분자당 세 개의 아이오단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그러니까 동일한 양의 레디에이션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많은 분자가 필요한 거죠. 비율이 1.5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오스몰이 엄청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아까 보시면 여기에서 아이오닉 모노머가 얘가 두 개 분자에 세 개의 아이오단이 있으니까 동일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많은 양이 필요해서 오스몰이 엄청 올라가고요. 하이 오스몰 되는 대신에 분자 자체가 작으니까 비스코시티는 많이 높진 않은 거죠. 그런데 자, 요거는 아이오닉 다이머거든요. 보시면 두 개의 벤젠 링이 있는데 얘네가 붙어 있는데 카보실 링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여기는 여기 지금 다 있지만 다 아마이드 기라서 이게 실제로 이온화가 되면은 역시 분자 두 개. 근데 아이오다인은 6개가 있죠. 그러니까 비율이 6대2가 되기 때문에 얘는 굉장히 자기 역할을 되게 잘하는 거죠. 대신에 분자수가 두 개밖에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오스몰이 낮은 거죠. 동일한 레디에이션 효과를 내는 데 있어서는. 그래서 대개 이런 거 한 600 정도, 보통 2배 정도 됩니다. 2배. 그리고 얘는 이제 넌 아이오닉 모노머인데요. 얘는 이제 다 아마이드기라서 얘네들은 들어가면 그냥 분자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얘는 분자 하나인데 대신에 세 개잖아요. 예. 그러니까 얘도 동일한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오스몰은 로우로 들어가는데 역할은 괜찮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오닉 다이머하고 넌 아이오닉 모노머는 되게 오스몰이 비슷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넌 아이오닉 다이머는 보시면은 두 개를 붙여놨는데 다 아마이드기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따만한 게 들어가는데 그냥 분자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오스몰은 굉장히 낮습니다. 대신에 6개잖아요, 아이오다인이. 그러니까 효과는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적은 오스몰로도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거죠. 이게 오스몰이 올라가면은 톡시시티가 올라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오스몰 우리가 신경 쓰는 거고요. 다시 정리해드리면 아이오닉 모노머부터 다이머, 너나이온 모노머 다이머가 그냥 순서대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오스몰이 점점 떨어지게 되고요. 비스코이 좀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대개는 우리가 되게 많이 쓰는 거는 넌 아이오닉 모노머를 주로 많이 쓰는 것 같고요. 다이머는 비즈파크를 쓰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되게 비싼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비즈파크가. 그래서 저희 병원도 좀 싼 거 옵티레이를 쓰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조영제의 특성들은 방금 말한 것처럼 비투가성은 요오드 농도가 결정한다는 거. 그러니까 요오드가 많을수록 효과가 좋은 거죠. 그리고 수용성이 생기고 점도는 그 반대로 간다는 거. 그리고 삼투압, 무스몰은 입술에 녹아있는 그 분자수에 결정되기 때문에 당연히 다이머 쪽으로 갈수록 분자수가 떨어지니까 삼투압이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뭐 혈전과 결합한다, 배산 이런 얘기는 뭐 그런 거고요. 사이드 이펙트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나필락티랑 톡식이랑 딜레이드인데 멀티칼 이런 거는 뭐 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뭐 그렇게 대단한 내용들은 아니고요. 이거에 대한 치료도 결국에는 뭐 그 어큐트 리액션인 경우에는 베조필이나 마크로파지다. 그 다음에 레이트는 T 림포사이트다. 그 톡식한 거는 오스몰에 연관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 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생기면은 치료해야죠. 예, 치료하는 거는 약 써야죠. 뭐 약 써야 되는데 우리가 시비한 경우가 뭐 한 1000명 중에 1명 정도라고 하니까 하여튼 문제 생겨서 잘 관찰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 무시하지 말고 우리가 쓰는 약도 사실 몇 개 없잖아요. 프레드니솔론 아니면은 엔티히스타민제 에피네프린. 근데 우리가 에피네프린까지 써야 되는 경우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된 거죠. 예. 그럴 때는 뭐 당연히 그 바이탈도 본다든가 하는 그런 기본적인 거 뭐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예,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게 요거는 지금 이제 이것도 교과서에 있는 그림인데 이게 쫙 나와 있어요. 한번 보시고 내가 쓰는 조영제가 어디 속하는가. 참고로 저희는 이제 여기 잘 안 보시는 옵티레이 320이라는 쓰는데 이게 저희는 넌 아이오닉이고 뭐 여기서 보면 오스몰이 792짜리라고 되어 있고요. 예. 아마 선생님께서 다른 걸 쓰실 텐데 한번 보시고 아 우리가 이런 걸 쓰는구나 특성이 이렇구나 라는 걸 한번 아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